근데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누군가를 예,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그 감정이 계속 남아 있어서 더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리고 지금 사랑을 하고 있으니까 약간 삶에 바라는 게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지금이 최상의 행복이기 때문에 여기서 뭘 더 필요한 게 없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매 순간순간이 소중해지고 예, 매일매일 행복합니다. 이게 매일매일 행복할 수 있다는 상상을 이전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인간과 기계는 공존할 수 있을까?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나는 중심을 잡아가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글로 풀어내는 분이 계십니다. 국내 SF 팬들은 물론이고요. 전 세계 SF 팬들이 모두 사랑하시는 김보영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작가님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5년이나 팬들이 목마르게 기다리셨잖아요. 예. 왜 망설이셨어요? 이게 사실 네, 5년 만에 신작 소설집이라고 광고가 나왔는데 그렇죠. 책을 5년 만에 낸 것이 아니라 네, 단편집이 예, 예. 5년 만에 나온 것이고 작년에도 4권 분량의 장편이 나왔고요. 네, 네. 그 전에도 장편이 나왔고 네. 마케팅에서 약간 그런 좋아하죠. 느낌을 주는 걸 그럼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오랜만에 나왔다. 간절히 기다렸다. 뭐. 예, 근데 계속 나오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는 않으셨을 거고요. 네. 예. 그래서 좀 망설이셨군요. 예. 예. 팬들은 그러나 갈망하고 있었던 책 모두 9편이 실려 있죠? 네. 네, 고래 눈이 내린다. 야, 진짜 뭐랄까요? 아름답고요. 좀 슬펐어요, 전반적으로. 예. 왜 슬프죠, 선생님 작품들은? 그렇군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이게 질문이죠, 그러니까.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제 느낌이어도 좋습니다. 소설을 쓴다는 것이 결국 독자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이전에 결국 내가 글쓰기를 왜 시작하게 되었나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나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고 내 삶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이 모순적인 삶의 어떤 내 나름의 답을 내리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슬픈 느낌이 아마 거기에서 나오는 것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예. 근데 그 위로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쵸? 예. 그리고 생각했는데 슬퍼서 아름다운 것도 같아요, 선생님 글은. 그렇군요. 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작품 하나하나 좀 훑어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먼저 이제 표제작인 고래 눈이 내리다. 그러니까 처음 접했을 때는 고래하고 눈이 어떻게 연결이 되지? 내가 모르는 눈의 이름이 있었나? 왜 눈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읽으니까 알겠더라고요. 고래 눈이 그리고 왜 내리는지 어떻게 이런 제목을 이 작품에 지으셨나요? 웨일 펄이라고 하죠, 영어로. 예, 그걸 고래눈이라고 하진 않지만 실제로 심해에 고래가 죽었을 때 고래의 크기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예, 그 어마어마한 생물이 죽었을 때 저 심해까지는 사실은 심해는 너무나 깊기 때문에 위에서 물고기들이 죽어도 그 부유물 시신이 아래까지 내려가지 못하는데 고래는 심해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으로. 그리고 그것이 심해 바닥에 내릴 때쯤에는 다 흩어져서 마치 눈이 쏟아지듯이. 그런데 그 눈이 아마 심해 생명체들에게는 생명의 찬가일 것이고 예.
이제 그 도면에서 잠깐 이제 몸을 풀고 번식하고 활기를 띨 그 순간인 거죠. 나에게는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아, 예, 그리고- 전부 먹이죠. 먹을 것이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내가 살아갈 자양분이 되어주는 것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죽음이. 예, 예. 그리고 그 뼈가 이제 바닥에 내리면 그 뼈마저도 이제 뼈를 먹는 벌레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벌레를 먹는 생명체가 또 있는 것이고, 예. 그 다큐멘터리를 봤을 때, 예, 너무나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 이 작품의 주인공은 따라서 심해 생물이에요. 예, 그렇죠. 네, 인간이 아니고 너무나 인간적으로 접근을 하고 그 바다 세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치 진짜 이런 생물이 살아 있을 것만 같아요. 아니요,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들이고요. 아, 진짜요? 아니, 전부 실제로 존재하는 생물들이에요. 그 심해 아기하고, 예, 털아기하고, 그 관해파리도 존재하고요. 아니, 이럴 수가. 예, 관해파리가 식물처럼 자기를 복제하면서 영원히 살면서 점점 고대해진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구에 존재하는 가장 큰 생물일 거고요. 와. 예. 예, 상상의 생물들이 아니고요. 아, 그걸 의윤화해서 쓰신 거군요. 예, 뭐 소설이니까 얘네들이 네. 말을 해야 되니까 네. 의논한 적이 없고요. 걔네들이 말을 하면 이럴 것이다. 예, 그 목소리로 말을 하지는 네, 않을 네. 거고 심해니까 네. 그래서 발광이나 네. 뭐 이런 것으로 말을 할 것이다. 그리고 예, 실제로 심해 아기들은 그 너무나 안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암컷에게 네네네. 수컷이 그 몸을 박아가지고 네, 기생하듯이. 예, 기생을 하듯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너무 재미있고 예, 사실 그렇게 사실은 척박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생태계가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이 지구의 회복력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환경이 망가져가고 있다고 하지만 결국 이 지구에서 생명은 살아남겠구나 이런 희망도 가질 수 있고요. 그러게요. 사실 고래눈이 내린다고 해서 독자분들이 나 고래 너무 좋아하는데 하면서 사신 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고래는 안 나옵니다. 이게 허위 매물을 제가 만들어서 맞습니다. 고래가 내렸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다른 것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맞아요. 예. 무엇인지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품에서 보면 지구에 인간만 없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사실 인간만 없으면 되는데, 저는 사실 정말로 자연의 회복력을 믿기 때문에 제가 시골에 살고 있거든요. 텃밭을 가꾸고 있는데 사람들이 어쨌든 망쳐놔가지고 황무지가 된 땅도 한 1년만 사람이 접근을 안 하면은 가보면 숲이 돼 있어요. 네, 저희가 열심히 길을 닦아가지고 사람 통행로를 만들어봤자 1년 지나면 다시 숲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라졌을 때 지구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에는 어떤 의심도 없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죽는 것이 친환경이다. 그렇다고 인류가 죽을 수 없잖아요. 네. 살고 싶어요. 네, 나도 생명이고 그럼요. 우리도 자연이고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사는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갈 수 있을까 이것에 거대한 의구심이 생기는 거죠. 이 물질주의 사회에서 맞습니다. 사는 방향을 바꿔야 되거든요. 네. 더 자연 친환적으로, 덜 소비적으로 그럴 수 있는가에 크나큰 의구심이 있는 거죠. 선생님 워낙 그런 쪽에도 관심이 있으셨겠지만 농사를 지으면서 훨씬 더 그 생태계라든가 이런 쪽에 직접적인 관심을 갖게 되셨을 것 같아요. 생태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내가 느낀다기보다 도시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자연과 괴리되어 있는가 사실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잖아요. 맞아요. 말하자면 사실 지금 기후위기가 심각하고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들은 매년 느끼거든요. 이게 어떤 선을 넘었다.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느끼는데 도시에 있으면 이걸 느끼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마트에 가보면 다 식품들이 있고 쓰레기는 다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고 작물을 제가 그래도 조금 지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씩 나눠주거나 팔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작물을 사겠다. 근데
몇 월 며칠에 나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생물인데 공장 제품도 아닌데. 예, 오늘 비가 오는가 내일 날이 맑은가 이거에 따라서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생육이 어떨지 알 수 없는 것인데 몇 월 며칠에 얼마나 나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감각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네. 공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작물을 만들어서 농협에 팔면은 그 작물의 크기가 쪼그라야 돼요. 맞아요. 똑같아야 되고 맞아요. 다 이뻐야 되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조금이라도 모양이 안 이쁘면 안 사는 거예요. 사실 농작물이 비싸고 물가가 그렇게 오른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이 버려집니다. 생물이잖아요. 이것도 공장에서 사는 감각으로 소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예쁜 물건들이 있으니까 자기 눈앞에. 그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의 기후 위기는 이렇게 사람의 삶이 너무 부자연스럽게 자연하고 괴리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 그러네요. 그런 마음으로 쓰신 게 느껴졌어요. 이 고래 눈이 내린다를 읽으면서. 아직 하나밖에 얘기 네, 안 아직 했거든요. 우리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어서 저의 삶 프로젝트에는 예. 선생님의 경험담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렇죠. 예. 예, 사실 제가 소설만 쓰면서 먹고 사는 게 얼마 안 됐고 그 이전에는 어쨌든 부업을 다양하게 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수입이 됐던 게 게임 시나리오 오해서였는데 대부분 사실은 출시가 안 되거나 세상에 나오지 못했고 그래서 돌아보면은 참 열심히 했는데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구나 그런 좀 아쉬운 마음 그리고 아쉬운 마음 속에서도 또 이렇게 게임 시나리오를 쓰는 분들 또 게임 개발을 하시는 분들 마음을 생각하면서 썼던 이야기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막 K-팝, K-드라마, K-영화, 막 K-컬처가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그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작품들 이면에는 바로 이렇게 게임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지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게 작품이 돼서 나오지도 않지만 오늘도 열심히 오늘도 열심히 쓰는 네. 정말 그 게임은 특히나 딱 눈에 보이는 것이 그래픽이고 예, 어떤 화려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안에 필요한 기획이나 시나리오에 대해서 간과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개발 환경에서도 간과가 돼요. 그런데 이 시나리오가 사실은 평범한 수준으로 쓰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수준을 온 힘을 다해서 맞춰주고 있는 사람들의 그 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으면 그 게임은 망하는데 왜 망했는지 사장도 모르고 투자자도 모르고 팀장도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좀 담았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응원하고 싶기도 하고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확장시킬 수 있는 작품이었어요. 예. 근데 저는 사실 하나하나 다 좋아서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오늘 밤새고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너럭 바위를 바라보다. 와 어떻게 해요? 어떡하죠? 너럭 바위 지켜야 돼요. 이 작품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싶으세요? 너럭 바위를 바라보다? 그냥 일상 있는 일인데 그 일상이 더 이상 일상이 아닌 시대의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게요. 이것도 약간 체험이 들어가 있는데 네. 저희 마을이 진짜 조그만 마을인데 거기에 난개발이 예고가 됐어요. 그래서 대지 축사하고 태양광 발전하고 광산이 같이 들어온다는 계획이 떨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죠. 근데 그래서 저도 여기는 나의 터전인데 하고 뭘 해볼 수 있는 게 있을까 하고 대책위원회에 들어갔는데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으니 해결이라도 하고 되돌리려고 하고 되돌릴 수 없다면 징계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과정에 방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쓰다가 되게 아무것도 아닌 싸움인데 정말 어렵구나. 결국은 이게 태양광만 들어오고 안 됐어요. 그 건설사가 생각해보니까 채산성이 없더라고 해서 계획이 취소가 됐는데 그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했고
예전에 어디서 본 이야기인데 일제시대에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한테 한국이 독립을 할 것 같으냐라고 물어보면 독립을 한다고요? 아유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해요. 독립이 할 것 같아서 싸웠느냐? 아니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 소설에서 예지도 사실은 작은 싸움인데도 그걸 하니까 자기 집도 없어졌고 맞아요. 가진 것도 다 잃었고 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네. 오히려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싸우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 싸움으로 인해 이득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싸우는가? 답을 할 수가 없는 문제인 거죠. 답이 없는 것이고 그냥 하는 거죠. 예, 그냥 한다는 어떤 맞아요. 작은 결말이었던 거죠. 그냥 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옆에 가서 그냥 앉아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죠? 이 책에 그렇죠. 보면. 예. 그냥 앉아 있는 거 그것이 너무 연대인 고마웠어요. 것이고. 맞아요. 제가 좀 걱정스러운 건 그런 거더라고요. 뭐 제주 강정마을을 비롯해서 예, 그런 그렇죠. 전국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후유증이 저는 제일 걱정.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아니라 거기서 늘 살아가시는 주민들끼리 나뉘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 그렇죠. 어찌 살아가실까?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작은 이야기지만 이야기는 연대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연대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걸 또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 아시겠지만 9편이 다 달라요. 근데 또 묘하게 맥이 있어요. 그건 선생님의 인생과 선생님의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덕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진짜 뭉클했어요. 껍데기뿐이라도 좋은. 예. 오. 거기에 니엔이 오는 날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이게 마감이 새해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새해 아침에 돌아가셨거든요. 계속 못 쓰고 있다가 이제 어머니는 죽는다라는 선고를 받은 다음에야 마지막 문장을 썼는데 그게 예, 우리는 어제를 말하고 내일을 말하고 한 번도 오늘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그리워함은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썼는데 그때 그 단편집에는 이런 얘기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쓰면은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볼 거고 그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작게 쓴 이유는 이제는 감당할 수 있구나라는 기분이 들어서고 사실 소설이라는 게 현실에 몰입하고는 차원이 다른 몰입을 합니다. 독자가 보면서도 몰입을 하지만 작가는 완전히 무아지경 속에 몰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이 현실의 체험보다 훨씬 더 깊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앞에 쓴 단편이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해픈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고 그 다음에 이 껍데기뿐이라도 좋으니 두 가지였는데 두 가지로 어머니의 죽음에 다른 결말을 주었고 그거를 쓰면서 내가 그거를 실제로 경험한 느낌이 들었고 그러면서 저도 위로가 되고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작품을 안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가 하시겠지만 약간 초혼을 하듯 떠나가니의 넋을 부르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 작업을 하신 거고요. 작가님께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날 밤부터 매일 꿈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밤에 잠이 들면은 사람은 죽어서도 살아있구나라고 내가 이걸 몰랐네라고 했다가 아침이면 아니구나 했다가 또 밤에 오면은 사람은 죽어서도 살아있구나 이거를 한 3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은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글을 쓴 거죠. 이제 그만 가시라. 예.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은 누구나 겪게 되는 일이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라고 정말 위로가 될 거라고 권해드리고 싶은 작품이었고요. 선생님 저는 제 취향에 제일 맞는 건 느슨하게 동일한 그대였어요. 예. 저는
너무나 몰입해서 읽었고 제가 사실 그 비행기 타는 걸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저는 그 갇힌 공간에서 오래 있는 게 너무 힘들어서 지금 사실 저희 11월에 출장 가게 돼 있는데 그것도 너무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농담처럼 사람들이 왜 여행을 안 가? 그러면 난 순간이동이 생기면 그때 갈 거야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이 소설에 등장을 하더라고요.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이거는 순간이동이 보편화된 세상을 다루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사람을 이쪽에서 해체했다가 다른 곳에서 조립하는 거죠. 순간이동이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순간이동은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 순간이동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가 죽었는지 아니면 이 뭔가가 이어진 것인지 스스로는 확신할 수 없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우리는 죽지 않았, 그 순간이동으로 죽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 대립하다가 서로 같은 목적을 위해 화합하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 이야기의 설정이 스스로 내가 살아있는지 확신할 수 없고 오직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세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목숨보다 타인의 목숨이 더 중요하다. 나의 생명보다 남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라는 세계관에 의한 논리적인 기결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말이 나오는 거죠. 순간이동은 죽음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예. 네, 결국은 자기도. 진짜 여러분한테 너무 권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꼭 읽으시라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꼭 먹어봐. 그런 느낌이거든요. 너무 권해주고 싶어요. 까마귀가 날아들다.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쓰세요, 선생님? 아니 뭐 감사합니다. 아니 실제로 만나본 선생님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뭐랄까 분석적이고 막 이런데 책은 되게 몰입시키거든요. 흡입력이 있거든요. 그 괴리는 뭐예요, 선생님?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를 질문이네요.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흡입력 있게 글을 쓰시죠? 뭐 감사하다는 말밖에는. 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시고,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작가님이 예를 들어 작품 하나 쓰실 때 주제가 이런 거면 관련해서 책을 엄청나게, 자료를 엄청나게 읽고 시작하신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다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다들 그러실까요? 다들 그렇죠. 이게 직업인데 다들 그러시겠죠. 네, 그런 네.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는 글이 잘 나오지 않겠죠. 그래서 네. 그걸 다 작가님이 체화하셔서 쓰기 때문에 저는 몰입도가 이렇게 높은 것 같았어요.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 또 죽음이라기보다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 맞나요? 여기서 그 순간이동이 생겨나면서 네. 사실은 죽음의 정의가 바뀌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체되었다가 나오는 것을 일상에서 계속 경험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나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러니까 죽음의 정의가 말하자면 바뀐 건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어느 정도는 죽음의 정의가 바뀌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료 처치를 통해서 사실은 뇌사 상태거나 이 기계만 빼면은 죽을 사람이 지금 살아 있을 때 여전히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므로 거부하겠다라든가, 이게 아마 기술이 더 발전하고 다른 종류의 기술이 나오면 또 다시 죽음의 정의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죽음은 어쩌면 과학적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죽음으로 부르는가의 문제일 수 있고,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오늘 SF 작가님을 모신 게 아니라 철학자를 모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기 SF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SF 소설은 과학을 다루지만 결국은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했고, 또 하나는 삶을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작품을 읽으면서 이게 관통하는 메시지가.
모든 소설은 다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고요. 네. 그리고 SF는 과학에 대해 이야기하죠. 그런데 현대에서 세상을 파악하는 가장 중심에 결국 과학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신학이 있었고 다른 철학이 있었지만 지금은 가장 보편적인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과학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건 이 세상 전체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고 세상 전체에 대해 해석하는 것이 과학이니만큼 SF도 그런 면이 생겨나는 거죠. 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 것이고 많아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현 시점에서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 과학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선생님께서는 과학을 전공하시진 않았잖아요. 예. 근데 그 전반적으로 굉장히 세밀하게 과학에 깊숙이 닿아 있다는 느낌, 저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래도 보면 감수해 주시고 그런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요번에 애인이 생겼는데 그 얘기였구나. 애인이 화학과를 나와서 네, 얼마나 다행이야. 예. 화학과를 나왔는데 그 다음에 대학원을 인류학과로 갔어요. 어머나. 그래서 저기 과학과 사회과학을 아우르는 훌륭한 자문자가 생겨서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무튼 우와, 자랑하실만 하겠어요. 그리고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시는 분이라 큰 도움이 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전공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제가 지금 나이가 50인데 대학 생활은 4년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가고 다 잊혀졌고 그걸 다 기억한다고 해도 지금 25년 이상 지났기 때문에 학문이 다 바뀌었습니다.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소설 쓰기 시작한 게 이제 21년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1년 동안 공부할 수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가 공부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맞아요. 과거에 내가 무엇을 공부했는가 사실은 그거에 너무 과한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9번 재수하시고 그 다음에 술만 드신 분에게 사람들이 좀 과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는가. 누가 봐도 어리석은 분이고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은 게 보이는 사람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그쪽으로 얘기가 틀 줄은. 근데 너무 와닿네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내가 공부하는 것이지. 과거에 진짜 그것도 몇십 년 전에 학문인데. 다 까먹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대학 다닐 때 개론, 무슨 총론 이런 책 하나도 없거든요. 집에 다 그거 옛날에 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있어도 다시 공부해야 돼요. 이게 학문이 바뀌어요. 맞아요. 게다가 그게 과학이면 정말 많이 바뀝니다. 진짜로. 아니 그래서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정말 선생님 21년째 SF 작가로 살고 계시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만 써서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세월을 거쳐 오셨단 말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버티셨어요? 왜 버티셨어요? 버티는 게 아니라 이것 말고는 저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애인이 계시는데. 너무 부럽다. 계속 자랑하시네. 틈만 나면. 사랑합니다. 이거 꼭 내보내주세요. 편집하지 마세요. 우와. 그러니까 글을 쓰는 게 나를 살게 하는 것이고 글을 쓰는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게 나를 먹고 살게 하는가는 사실 생물학적인 문제잖아요. 생물학적으로 어쨌든 음식을 먹어야 하고 생존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면서도 글을 쓸 수 있는 거죠. 버틴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단지 글을 쓸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 생존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많고 그걸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시간이 많고 이 시간은 글을 쓰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소망은 계속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충분히 제가 원하면은 글에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독자로서도 너무 다행입니다. 근데 그 글이 SF에 천착되어 있는, 그쵸? 이것도 천착한다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예,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선생님 T죠, 쓰는데 T. 예, T. 아, 갑자기 MBTI가 나오네. 대문자 T. 아니 저기 근데 네. 아까 제가 SF를 쓴다는 생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쓴다고 아, 생각했는데 이게 남들이 보기에 SF인 거죠. 네, 알아들었어요. 선생님 팬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계속해서 SF를 쓰실 것 같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봐봐 T야. 아닌 건 아닌 거야 선생님은. 아, 왜냐하면 한 해 전에도 판타지를 썼어요. 예, 네. 쓰려면 씁니다. 네. 선생님 전 세계 팬들이 왜 이렇게 선생님 작품을 좋아하는 걸까요? 그런가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선생님 너무 겸손하신 거예요 그거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번역도 되어 나가고 세계적인 상 후보에도 오르고. 근데 저는 알겠어요 선생님. 뭐냐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랑 책이랑 또 닮은 게 있어요. 다른 것도 있지만 닮은 게 있는데 선생님 굉장히 하나씩 구축을 해 나가세요. 이 글에서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휙 날아가 버린 게 없고 하나씩 구축을 하시고 말씀도 하나씩 지금 구축해 가면서 하시거든요. 그게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이 장르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아, 근데 사실 한국에 글자 쓰는 분 정말 많고요. 예, 그렇죠. 예, 사실 운이 좋았던 거고 처음 제 책이 나갔던 것도 소피보만 씨라고 그분이 제 책으로 처음 번역일을 시작하셨는데요. 도서관에서 제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 책을 발견하시고 그때 그분이 한국인하고 국제연애를 하고 계셨거든요. 연애는 중요하군요. 예, 연애는 중요합니다. 예, 사실 그 소설도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청혼을 해야 되는데 프로포즈로 낭독할 소설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개인적으로 의뢰를 해서 썼던 소설인데 이게 멀리 그 우주 공간에서 서로 만나지 못하는 연인들의 이야기인데 그게 그 번역자 분이 서로 사랑하는데 국제연애를 하고 있어서 만나지 못하지만 사랑하고 있는 자기의 처지와 너무 같았다고 그래서 나는 이 책을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근데 저를 수소문해서 연락을 하셨고 그날쯤에 런던 팬 공모전 마감이 있었는데 바로 샘플 번역을 해서 보냈는데 당선이 되셨고 이것을 한국 번역원에 투고하셔서 전체 번역을 하셨고 이게 하프클린스의 투고가 돼서 제가 세계로 다가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뭘 한 게 아니었던 거고 예, 물론 에이전시도 많이 노력을 해주셨고 에이전시도 그때 처음에 작가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얼마나 다행이야. 근데 제가 진짜 첫 해 동안 단 한 푼도 못 벌어 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 푼도 못 벌어 드린데 저를 위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김보영을 세계에 보내기 위해서 이 에이전시를 시작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또 정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기분이 들더군요. 그린북 에이전시 감사합니다. 그건 선생님이 좋은 작품을 쓰셨기 때문이죠. 저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 모든 연쇄적인 작용도 없었을 거예요. 예, 하지만 또 잘 쓰는 분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또 행운이기도 하니까. 네, 맞습니다. 선생님 밤새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어느새 그렇게 됐군요. 예. 9작품 다 말하지 못해서 안타깝긴 한데 여러분 진짜 꼭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줍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좋은 책은 항상 마지막 뒤 책장을 덮을 때 생각나고 시작되는 책이다. 저는 선생님 책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아니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화법도 되게 매력 있고 기다리게 돼요. 선생님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너무 궁금하고 선생님 전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독자들에게 직접 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세요? 이 카메라 보고 하시면 돼요. 크지 마지막에도 썼는데 계속 쓸 거고 제 지능과 체력이 살아있는 한은 또 만나고 계속 만납시다. 계속 만나주세요, 선생님. 예.
예. 예약을 좀 걸어도 돼요? 다음 작품 내실 때 또 모시고 싶은데 나오실 수 있겠어요? 제가 영광이죠.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영광입니다. 세계적인 작가님 모시는데 저희가 영광입니다. 예. 진짜. 선생님 예쁜 사랑 하시고요. 네. 사랑해요. 사랑의 에너지로 좋은 작품 많이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